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5월 12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죠. 자,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이 나왔고 오전장부터 계속 흘러내렸었고 이게 장 마감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 0.26%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크게 밀렸거나 또 반대로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은 선방을 했던 것 같고,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어제 장 막판에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악재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엔터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JYP가 2.5%의 상승이 나왔고 물론 SM은 소폭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YG는 또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은 엔터 기업들이 코스닥 내에서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거래대금이 지난 한 달 동안에 가장 저조한 거래대금이었습니다.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 오늘은 상당히 수급이 좋지 않았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모처럼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물론 금액 자체는 정말 적었어요. 하지만 좋지 않은 흐름을 끊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좋은 현대차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하고 개인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는 급등이 나왔던 YG엔터, 외국인의 정말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늘만큼은 외국인이 작정하고 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YG엔터, 현대차,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유일하게 코스닥 종목이죠. 그리고 기관은 LG이노텍, 네이버, DB하이텍, 한국전력, SK하이닉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0.18%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4일 연속 단봉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과거 움직임에 비해서 굉장히 움직임도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S&P 500을 보면 S&P 500도 마찬가지로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흐름을 보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다우지수는 조금은 변동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오늘 니케이가 0.8%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대만은 전날과 비슷하네요. 그리고 상해지수는 0.4%의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지난달부터 흐름이 좋지 않았고 또 거래대금도 특히 코스닥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RSI 지표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점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RSI 지수가 40 이하였을 때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또 3월에는 40을 터치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은 딱 40이거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코스닥은 분명히 위험한 구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1월 당시에는 30을 깨면서 그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40을 살짝 이탈했을 때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물론 많이 빠지긴 했지만 조금 더 빠졌을 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쉬어갔던 만큼 절대적으로 과열권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에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적 발표도 거의 공개가 되었고 또 FMCA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도 다 발표가 되었던 만큼 6월 1일에 시한을 앞두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 그거 말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지만 일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는 미국의 4월 P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잖아요. 전월 대비는 소폭 상승이 나왔지만 전년 동기 대비 202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PPI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를 보면 7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는 이런 발표도 있어요. 물론 7월에 금리 인하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자, 파생상품 시장인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7월 FMCA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단 전망이 42%로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준의 생각과는 다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 그 점을 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전문가는 맞추었고 또 어떤 전문가는 못 맞췄다. 저는 맞추고 못 맞추고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경제 전망이라는 것은 오히려 틀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3년 전에 코로나 발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나요? 그리고 연초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어떻게 되었죠?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역대급 상승이 나왔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난 1월이 시장의 저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망들은 우리가 100%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항상 예상을 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의 대응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조금 위험한 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투자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부러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특정 매수 시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 그분들이 매수했던 종목과 그 위치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의 시장 흐름을 읽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주식시장에서 확신을 갖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을 봤을 때는 상반기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럼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이슈가 조금은 부각될 수가 있고 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내년 상반기가 되었을 때는 정말로 금리 인하까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장 전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베이스를 토대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지만 이런 전망들도 어떤 변수에 의해서 항상 수정되기 마련이니까 그 점은 꼭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YG엔터였습니다. 얼마 전에 하이브가 실적 발표를 했었고 굉장히 잘 나왔었죠. BTS가 잠시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활동이라든지 뉴진스를 비롯해서 다른 아티스트까지 굉장히 좋은 활동을 보여주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YG엔터의 실적을 보니까 자, 전년 동기 대비 497%, 영업이익이 거의 500% 증가가 났고 매출액도 100%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엔터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엔터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엔터기업의 가장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에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있었고 월드투어가 14일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하지 못했었던 그 콘서트 때문에 무려 영업이익이 500%나 증가하는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엔더믹으로 향해 가면서 우리가 엔터기업의 콘서트를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때문에 이런 콘서트 매출 비중이 하이브라든지 YG엔터, SM 그리고 JYP까지 본격적으로 잡히게 된다면 더 큰 실적 상승과 함께 주가의 움직임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YG엔트의 차트를 보면 자,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주가도 16%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급등이 나왔던 만큼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은 또 발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엔터 기업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또 JYP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가장 크게 실적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콘서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다소 줄었지만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또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JYP까지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또 강했었던 자동차 부품주 세종공업이라든지 우수 AMS 자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이 덩달아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기아차가 조금 무겁다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또 현대차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여러 벤더 회사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오늘은 세종공업이라든지 우수 AMS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엔터기업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이렇게 두 개의 업종이 크게 시장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좋지 않았던 만큼 다음 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